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시작은 김 작가가 시작해 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카드깡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뉴스를 보면 카드깡을 해서 적발됐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카드깡이 정확히 뭔지 궁금하고요. 카드깡을 하면 왜 안 되는 건가요? 카드깡 하면 안 되죠. 일단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죠. 피해도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사채업자들한테 당하는 거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자율도 높고요. 여기서 이제 카드깡, 깡은 일본말로 우리가 와리깡 할 때 깡, 할인받는다의 뜻이거든요. 간자인데,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카드로 우리가 이제 급할 때 현금이 필요한데 카드만 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급하게 음식 식당에서 제가 3만 원치를 먹었는데 제가 5만 원 계산을 카드로 하시고 저 현금으로 2만 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깡이에요. 카드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급전으로 현금이 한 100만 원 필요한데 찾아보니까 현금을 구할 데가 없다. 그러면 이런 카드깡을 하는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그러면 저희들한테 16%에서 20% 선이자를 떼고 그러면 제가 현금으로 지금 당장 구자로 100만 원을 보내드리는 대신에 제가 이 카드를 이용해서 100만 원에 사당하는 만큼의 물건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물건을 얼마짜리 사느냐. 100만 원 주면 한 150만 원치 물건을 사버려요. 결제를 해요. 그러면 150만 원치 결제를 하고 50만 원 이자로 치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받을 거 아니에요. 받은 물건을 또 되파는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남겨요. 사채업자들은. 그러니까 카드깡을 한 입장에서는 현금이 급해서 돈을 사채를 빌린 셈이 되는데 카드깡 업체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엄청난 금리의 폭리를 취하는 거죠.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카드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금융감독위원회하고 여신금융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사채놀이 하듯이 카드깡을 가지고 서민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신고하셔서 문제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참 쑥스럽구만 두 분이 아마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저희들이 연예 프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점잖게 앉아서 정치를 평론하고 사회를 평론하는 두 분인데 어쨌든 한편인 듯 한편 아닌 듯 한편 같은 두 남자분의 정치 토크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아까 그 점 나오는 얘기 듣고 좀 쑥스럽네 진짜. 그러니까요. 다시 녹음해야 되겠는데. 두 교수님께서 이제 학기도 준비를 아마 개강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 주를 이렇게 지내시면서 가장 인상이라 그럴까요? 가장 뭐랄까 좀 이렇게 이게 이슈다 싶은 게 뭐 있었습니까 혹시? 박상병 교수님. 달걀 못 먹는 거죠. 달걀 못 먹는 네, 거죠. 지금 네. 달걀 여러 가지로 정말 그런데 그리고 네. 그동안도 어디 뭐 건강 정보 이런 걸 보니까 네. 달걀을 하루에 2개 이상 먹으면 네. 건강에 좋다. 예. 중년 이후에도. 예. 그래서 열심히 먹었거든요. 예. 그 달걀도 여러 가지 뭐 달걀 감자 삶아주면 또 감자도 좋지 않습니까? 예. 샐러드도 해 먹고 같이 했는데 예.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먹어도 되나 싶어서. 그렇죠. 전 문제 없다고 봤는데 네. 또 일부 다른 전문가들은 이게 결국 축적되는 게 문제다 이래가지고 네. 어느 걸 믿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정말. 예. 네.
저는 조금 다른 주제. 어떤 주제가? 저는 북미 관계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북미 관계요? 그렇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런 고상한 저는 정말 그랬어요. 예. 아니, 그거 가지고 워낙 이 강연이라든지 방송에서 입장 대립이 팽팽했거든요. 북미가 말폭탄을 쏟아냈잖아요. 예. 화염과 분노를 얘기하고 광포경 얘기했습니다. 예. 이거 우리나라는요. 그 사이에 잃어버리고 있는 그 기회비용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그거 다 말을 못해서 그런지 눈물 나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는데 북한과 미국의 그 말폭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심지어 국내 언론에서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 그랬어요. 네. 일부 국회의원은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대북권 서리를 발동하라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 예. 저는 한결같은 얘기로 정말로 우리 과잉하지 말자. 맹세하자. 예. 그동안에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고 예. 우리의 외교의 모든 초점이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묻혔거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북미가 다시 이제 대화 기조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것이 끝날 것인가를 굉장히 눈여겨지켜봤기 때문에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그 상황을 상당히 주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뭐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가 했던 발언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주목을 했다는 것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644번님이 노동일 교수님 요즘 어디서 방송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여기 YTN에서 하십니다. 정말 재미없는 발언입니다. 네. 그걸 우리 애청자분들이 몰랐습니다. 살충제 다른 방송을 어디서 하느냐를 물어본 것인데. 예, 살충제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YTN 방송하면서 다른 어디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자, 살충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저도 이제 살충제 관련해서 환경보건학과의 서울대학교 최경희 교수하고 인터뷰도 했었습니다만 일주일 지났습니다. 지금 야3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책임론이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참 이게 자 정부 대처가 지금 갈팡질팡 학계, 정계, 정부, 국회 다 서로 뭐 입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이제 뭐 정부 이 정부냐 과거 정부냐의 싸움도 참 볼성사납죠, 그죠? 국민 먹거리를 놓고 이 정부 정권끼리 하는 것도 뭐 영향이 안 좋습니다만 그런 아쉬웠던 대목은 자 이런 문제를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버린 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생각해 볼 때 참 눈물 나는 얘기죠.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대로 있었고 네. 청와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돼버렸다. 네. 이제 와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 이 행태도 우리의 고질병이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금 농림식품부하고 식약처하고 서로가 입장을 달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구나. 여기다가 또 류영진 식약처장이 하는 얘기 바르면은 전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매번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맡겨놔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참 국민 노릇하기도 힘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노동일 교수님.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건 맞지는 않죠. 이런 문제가 뭐 하루 이틀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요. 현 정부에 와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오래된 뿌리 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거 보니까. 네. 그러나 현재의 사태를 잘 수습하고 네. 국민들이 그래도 어쨌든 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뭐 먹지 말라고 한다든가 분명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세워줘야 할 책임은 현 정부에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야말로 처음에는 뭐 전문가들이 이건 뭐 먹어도 된다. 네. 하루에 뭐 200 몇 개 먹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안심하고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이건 뭐 안 된다. 독성 잔류가 문제다. 이렇게 해서 네.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류영진 식약처장 얘기도 나오겠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런 분을 보고 국민들이 저분이 얘기하는 어떤 확실한 어떤 건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좀 계란 문제 모르겠습니다. 예. 뭐 북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당하는 이 먹거리 문제 이거야말로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정말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어떤
뭐 대통령, 총리, 뭐 식약처장 포함해서 모든 관계자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총력적인 대응을 해서 네. 하루라도 빨리 어떤 것이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네. 매일매일 뭐가 달라지잖아. 이게 나오는 게. 네. 뭐 계속 추가 검사했더니 추가적으로 살충제 계란이 나오더라 하는 네. 얘기가 있고. 네. 이런 얘기는 정말 현 정부의 대응 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시작해서 네. 지금이라도 어떤 총리가 말한 대로 뭐 태스크포스를 세워서 하든지 네. 이런 점은 좀 빨리 어떤 좀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좀 뭐 검토를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언론이 문제를 하나를 딱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냉정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봐야 된다. 예를 들면 검사하러 갑니다. 준비해 주세요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검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뽑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충제를 그동안에 투여를 받아서 농축되어 있는 닭에서 나오는 달걀이 검사하러 갑니다라고 그런다고 해서 살충제를 안 맞은 또는 피해를 안 본 닭이 넣은 계란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 생각도 저는 들고요. 문제는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장을 없애라는 거예요. 식약처장 유영진 처장을 갖다가 해임하라.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장의 어떤 그 자질 문제가 분명히 거론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는 그게 미제는 양잿물도 마신다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저도 그런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경질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10번이라도 경질을 하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예. 저는 이번엔 놀란 것이 계란 파동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게 슈퍼 같은 데 가면은 친환경 해가지고 뭐 틈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걸 주로 삽니다. 예. 그런 거를. 그러시군요. 예, 좀 비쌉니다, 그게. 비쌉니다. 예, 좀 비쌉니다. 예. 그만큼은 그래도 친환경 마크 우리 그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또 농피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피아는 다 있죠. 저 농피아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농피아는 처음 들었습니다. 뭐 철피아 이런 건 많습니다만은 농피아. 아니 그것을 둘러싸고도 관료와 농장업주들끼리 유착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국민들을 쏘겼다. 이거는요. 저도 그런데 주부들은 마음은 어떨까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나라고 하는 데서는 할 말이 없는데 모이고 우리나라의 이 식품 유통 또는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닭의 계란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충격입니다. 또 들어보니까 예. 이 닭에 대해서 그 코드, 난각 코드라 그러죠. 예. 그것도 불량품이라서 추적을 해도 추적이 안 된다 그래요. 예. 그거 왜 찍어놨습니까 그러면? 예. 전수조사도 안 되고 등등 관련해서 이거는 저는 계란 사태, 계란의 파동 사태 자체가 아니라 예. 사태 이후에 우리가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은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할 때 이것도 참 지금까지 수십 년간 똑같은 모습을 봐오면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인데 네. 뭐 현 정부 전 정부 할 거 없이 국회에서 논의하면 뭔가 지금 행정부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함께 어떤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해가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돼야지 않나요? 예. 국회의 어떤 그 국민 대표라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니 그런 것이어야 하고. 네. 그래서 행정부 공무원들 나와서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저 모여서 여야 갈려가지고 싸우고 네. 뭐 걸핏하면 삿대질하면서 물러나시오 이렇게 하면 예. 전 뭐 식약처장이 책임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도대체 저런 모습을 가지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거 분명하니까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분 물러나면 그러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그런 같이 논의할 때 그분의 어떤 그 불성실하고 좀 업무 파악을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따끔하게 지적을 하되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모으는 그런 장이 되어야 국회 논의가 의미가 있을 텐데 네. 뭐 시종여일 서로 삿대질하면서 목소리 높이는 그런 모습을 봐요. 지금 국회뿐만 아니죠 사실은. 네. 모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행정부를 못 믿으면 그것도 국회도 못 믿으면 뭘 어떤 사람들을 믿어야 할까 하는 점에 있어서 네. 뭐 아쉬운 마음뿐이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저희들이 살충제 파동에 따른 계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먹거리 식탁 위에 올라가는 먹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앞에서도 그 여성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리대의 어떤 문제점까지도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쓰고 있는 모든 제품과
식품, 심지어 아이들이 쓰고 있는 크레용의 어떤 유해성. 왜냐하면 이것도 상당히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전수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한번 감독과 관리를 국무총리께서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그것도. 예. 지금의 식약처, 그러니까 농식품부의 산하의 청에 불과한 이 가지고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상부기관을 상대로 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예. 또 관련되어 있는 이를테면은 농식품부에 대해서 제조는 부가 하고 예. 농식품부가 하고 유통은 식약처가 해라. 이거는 진짜 후진적인 방식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각 부처마다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먹거리와 관련돼서 전부 다 복합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각 부처마다 분리시키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도 옳습니다만은 예. 또 이것도 지금 또 조직 문제가 되면은 또 괜찮느냐? 예. 그럼 모든 걸 다 아예 국무총리 산하에 다 두시라 뭐 이렇게 말도 되겠습니까만은 예.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 차원에서의 식품 이 안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허술할 줄 몰랐어요. 단적으로 한번 봐보시면은 류영진 식약처장이 8월 10일 날 그러니까 네. 그 농약사태 나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네. 그때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국내산 계란에서는 이 피프로닐 살충제가 전혀 검출된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외국에서는 막 난리가 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안전하다 그랬죠. 우리는 믿었죠. 예. 8월 10일이었습니다. 나흘 전에 터져버렸습니다. 네. 적어도 식약처장의 그 발언은 국민들은요. 우리들 노동위에서나 제 말을 믿겠습니까? 식약과 관련해서 식약처장의 말을 믿는 거죠. 절대적이죠. 그런데 식약처장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렇게 보고한 식약처의 간부 직원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요. 그 사람 조인트를 한번 까야 될까요? 저장이 공무원들은 잘 보이려고 예. 거짓말로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검토해 봤느냐. 예. 아니 처장이 왜 갑니까?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요 모르고요. 우리 그 2급 간부가 보고를 해가지고 그냥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식약처장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자세부터가 네. 아니한 겁니다. 근데 가습기 살균 사태가 우리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네. 불과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 초청해서 예.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직권실현한 일도 아니고. 예. 근데 왜 그랬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를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일 텐데 저는 지금 와서 이제 그 어떤 아까 얘기하신 생활화학 물질 이것을요. 그때 가습기 살균 사태 나고 나서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 그때 얘기가 벌써 나왔었습니다. 예. 이런 거 전수조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다.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도 말뿐이었고 사실은. 예. 그런 것을 그냥 그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터지면 그때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고 넘어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적폐청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여러 가지 좀 뭐랄까 거창한 문제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작은 우리 생활 밀착형 어떤 문제에 있어서 네. 아까 농피하겠지만 결국 모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이 이런 유착관계. 네. 네. 정부에서 감독하고 어떤 그 국민 입장에서 그를 지도해야 할 그런 정부 기관들이 결국 어떤 국민의 편이 아니라 어떤 업자 편이라든지 또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적폐청산은 바로 이런 것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은. 네. 이런 구조를 바꾸는데 그렇죠. 시스템을 바꾸는데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게 들어보니까 양계장. 네. 그러니까 이 알을 낳는 닭을 사육하는 농장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네. 가봤는데요. 이 가면 정말 캐를 못 먹습니다. 네. 냄새 나서요? 냄새뿐만 아니라요. 살아가고 있는 이 닭의 환경이요. 정말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A4 용지 한 장 정도의 그 쇠로 만든 그게 사육이 돼서 뒤 한 번 못 보고 알만 낳는 겁니다. 예. 먹고 알만 낳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거기는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엄청난 양의 살충제가 투입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은 살충제 없이는 닭이요 키울 수가 없답니다. 알을 낳을 수가 없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방식에 대해서만 그러면 누구 탓을 할까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식약처장이 국민들 앞에 그런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면서 안심시켜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총리가 야단도 치고 좀 질책도 하고 또 농림식품부와 식약처의 이 다소의 그 좌충우돌했다는 측면에 사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류영진 식약처장이 식약처가 오락가락 거 없다. 언론이 만들었다. 예.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하면은 방송을 하는 우리가 들어볼 때는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는 거죠. 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총체적으로 저는 지금 난매 상태인 것 같습니다. 4051번 님이요. 사람에게 뿌리는 살충제는 없습니까? 하고 이 사람에게 뿌리는 살충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내 구조,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3307번 님. 계란 문제는 정부에서 아무리 괜찮다 해도 괜찮지 않고 개운치 않습니다. 80이 다 되신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아까 물어보셨어요. 냉장고에 있는 계란 어떻게 버려야 하냐 말입니다. 그걸 깨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건지 그대로 일반 쓰레기로 버릴 건지 왜냐하면 달걀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고요. 안에 내용물은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국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의 품질도 걱정합니다. 이렇게 말씀 보내주셨어요. 3부 여기까지 마치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